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더라도 답답한 뉴스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정말 시원하게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정호의 아스파 수요일 아침 순서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주몽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못하고 2주 만에 뵀는데 본인 휴가 휴가 갔다 오니까 휴가 갔다 네. 휴가 가지 말까요? 가지 마. 진짜요? 오. 가야 되겠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가 가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 제일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밝고 행복한 분이 네. 바로 이제 돌아와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지금 휴가가 한 24일인가 25일 계속 남았어요. 가요, 계속. 네, 연달아 갈 거예요, 가. 갈 거예요. 연달아 안 가고 한 달에 한 주씩 갈 거니까 좋은 최종 생각이네. 교수님이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박봉규, 네. 지금 저희 두 분 함께 하고 있는데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진짜 오늘 덥습니다. 신인기 변호사님은 진짜 프리하게 오셨어요. 휴가 가냐고. 네. 아니 그러니까 복장이 이게 늘 휴가 복장이야. 정말 네.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이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요. 땀이 많았어.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네. 옷이 얇아지면 또 제가 심적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체형이 제가 좀 살이 많이 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체중 감량에도 아. 많은 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멋집니다. 티 한 장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한 장으로 과감하시다. 과감. 요즘 좀 노출이 좀 과하죠 예. 지금. 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노출이.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더 제가 과해지진 않고. 다음 주에 나시 아니 시스루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지노선을 보여주고 있고 자, 최민기 교수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입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최주몽 교수님 화면 아래가 네.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그 사무실이거든요. 네. 잠시 뒤 10시에 현판식이 현판식.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여기 김건희 붙어 있잖아요. 특검 현판식. 뜯어내려고. 뜯어내려고 아, 붙여놨잖아. 그렇네. 저기 테이프로. 저기. 예, 테이프로 딱 그렇네요. 붙여놨죠. 이따가 같이 이렇게 뜯죠. 같이 뜯는 거죠. 이제 듣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가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입체적으로 이 특검의 현판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슈퍼챗 시원시원하게 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아니고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경쟁입니다. 저는 이제 복라인과 우리 보수의 종말 라인 네. 오늘 분발 좀 해주시면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더 시원하게 슈퍼챗을 쏘나 예. 이거 저희가 지켜보도록 더위를 물리치. 하겠습니다. 더위를 물리칠 시원시원한 예. 슈퍼챗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뚜뚜데이지님 그리웠던 쓰리샷 박봉규 최고입니다라고 하고 네. 계시고요. 주주주님 보는 사람도 부담 없어 좋아요. 신인교 새 신랑 화이팅.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주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 텐데 특검 사무실 모습을 보니까 네. 내란 특검 얘기를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어제도 안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안 나온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특검이 불렀는데 난 이날 안 돼, 이날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버팅기면서 나 7월 5일에 나갈래, 10시에 나갈래, 9시 나가니까 10시 나갈래 이런 경우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불량한 피의자죠. 불량하다. 불량 피의자죠. 불량 피의자. 아니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으로 버팅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버팅기는 건 자유인데요. 이미 수사니까. 네. 그러면 수사기관이 보통 어떻게 하죠? 바로 영장 치고 들어와서 끌어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네. 윤석열 피의자는 뭐 그냥 배째라. 근데 지금 혐의도 결코 간단치가 않잖아요. 내란 수괴 혐의이고 그동안에도 조사를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던 그 조사도 들어가가지고 뭐 아침에 9시에 나오라 그랬더니 나 좀 더 자야 된다고 하면서 10시에 나온다 그러고 또 지하주차장 음스음한 데 또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만차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더니 또 갔더니만은 경찰이 수사하면은 나 이거 못 받겠다. 네. 마치 또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내가 검사 출신인데. 나 검사 출신인데 나 경찰한테 수사 못 받겠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량한 태도를 끝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조은석 특검이 네. 마지막 인내의 시간에 들어갔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안 나오면 바로 영장 칠 건데 네. 아마 저는 나오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특검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9시에 나오라고 하면 9시에 나오면 되는데 왜 10시를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9시? 뭐 전본거일 수도 있고요. 아, 시간이? 아니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할 수도 있죠. 아, 윤석열. 열. 아, 열이니까 윤석 10시를. 윤석 9였으면은 구수를 했거든요. 그럼 9시였죠. 윤석 9면은 9시. 윤석 열이니까 10시. 단순하지. 단순한. 아,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집에서 누구 이제 밥을 차려주고 아침 아침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나 하고 뭐 뭐 이런 과일도 것들. 깎고 그래서 예, 그런가라는 과일 생각이 들 깎기. 정도로 9시에 나오면 되는데 10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수님? 밤에 잠을 안 자나 보지. 빨리빨리 못 자고 일어나.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9시 10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검에서 네. 10시로 옮겨달라 또 그랬거든요.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안 돼. 예.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10시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10시에 나오려고 그래. 9시인데 안 그럼 나오고 체포하러 1시간. 가야지. 아, 그 사이에. 한 가까워요. 시간. 5분밖에 안 걸리죠. 바로 가서 옆이니까 체포해 와야지. 어. 9시까지 안 나오면. 9시 딱 보고. 지금 뭐 하는 안 짓이야 나왔네? 진짜. 1분 늦으면 네. 미리 가 있어 집에. 아, 8시 한 50분쯤 가 있다가 9시도 안 나오잖아. 바로 안 체포. 아, 그렇네.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근데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특검하고 신경전을 벌인다고 보는데요. 특검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받아줬잖아요. 두 네. 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지하로 가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시에 오는 거 좋다 그러면 해줄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특검이 오라는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특검에서 그런 변호사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뭔가 이제 여론을 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특검에서 말도 안 되는 법조안 가져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조율한다 일정을 네. 그건 생계와 연관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생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경우 지금 윤석열 씨 직업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집에 있잖아. 네. 근데 뭔 생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집안일. 생존과는 결부돼 있죠. 자기 생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 시절에 그 바쁜 와중에도 맞아요. 주사람 평화 안 해주고 다 평일에. 계속 갔어요. 멀리 수원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그걸 가지고도 시비를 그리고 대표하면서 연극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로서 정말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 네. 한두 번 있었던 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피의자가 맘대로 정하냐, 자기 출석한 쇼핑하냐 그랬죠. 네, 쇼핑 그렇게 가지고. 공격을 해댔어요. 그 사람들 입을 왜 다 닫고 있는 거지 지금? 주진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 네.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윤석열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와요? 자기가 오고 싶은 날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중간에 수사받기 싫으면 버티고 3시간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최소한 검찰총장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사기수, 그러니까 내기수 더 연수원 기수 위죠. 위죠. 선배죠. 그리고 선배. 선배고 서울지검장 할 때 서울고검장 했던 사람이 조은석 특검인데 어떻게 보면 더 날렸던,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날렸던 그런 검사고 치밀하게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특수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조은석 특검도 그냥 만만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의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조은석 특검의 의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 지금 일단은 됐네요. 연습 지금. 아 연습이 연습 이어서 연습? 그리고 저 테이프를 아까부터 현판식 관계자분들이 리허설? 계속 이제 붙였다 뗐다 이게 잘 되는지 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 한 번에 싹 그렇죠. 벗겨져야 되니까. 네, 잘 그런데 되는지. 예. 우리는 이미가 찍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입이 해봤어. 미리 네.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 돼 있나를 먼저 보는 거죠. 우리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네,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 언론사 현관. 최초로 네, 오타 없습니다. 최초로 가장 먼저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명현 특검. 네. 네, 그래요. 저 안에 특검 명패가 저렇게 생겼다. 그렇죠. 현판이 최초 이거 공개. 최초 공개죠. 네. 50분 전인데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 다른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저분들 가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네. 다시 저거 아, 종이 뛰면서 우리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쁘게 앞서가는 잘 우리 했네요. 현판이 저렇게 돼 현판이. 있다. 예, 네. 예쁘게 잘 예. 만들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속보, 오마이 속보, TV가 단독 시간차 단독. 서초 중앙로 178이네요. 중앙로 178. 특별검사 현판을 보여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명현.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명현 특검 잘한다. 네,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내란 특검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보죠. 어떻습니까? 조은석 특검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박재영 특검보도 공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제 국민 이 주권 특검 그런 생각도 들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과거에 윤석열 씨도 특검팀의 일원이었고 수사팀장. 또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무수히 많은 소환과 무수히 많은 영장을 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딱 기준이 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윤석열만 같아라. 윤석열 수사팀장이 네. 특검에 불렀는데 최순실이 나는 10시에 나가겠다. 난 지하 주차장을 쓰겠다. 나 경찰한테 그랬다면? 조사 못 받겠다라고 했다면 윤석열 수사팀장은 당시 검사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과 원칙대로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되고요. 전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수사방해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전 더 이상의 관용이나 자비는 필요가 없다. 베풀 만큼도 충분히 베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이제 남은 수수는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거쳐서 구속영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 바로. 마지막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고 윤석열은 앞으로 이제 2주를 넘기긴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순인데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저런 식의 좀 추태, 아주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네. 한덕수, 김용 의원이 사후에 만들어진 그 문서에 부서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폐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폐기해달라고 했던 건 본인이 사인도 했다잖아요. 사인하고 김용현, 한덕수 두 사람이 사인도 하고 그러니까 폐기해달라고 물리자는 그래가지고. 얘기죠. 물리자는 그렇죠. 얘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문서로 원래 법에 보면 문서로 네.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문, 그 선포문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하고 헌법에 돼 부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부서를 안 한 상태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만들어 놓읍시다. 사후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조작이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이걸 다 부서를 받고 나서 포고문을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서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냥 김명현이가 옛날 거 받아가지고 받아왔잖아. 그래가지고 줘서 윤석열이 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도 김명현도 두 사람 사인했어.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한 거 한덕수가 야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겠네. 조작까지 들통나면 네. 더 죽겠네. 이게 그래서 생각한 거죠. 없던 걸로 합시다. 폐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며 한덕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말렸다 그렇잖아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렸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반대 입장이었다. 근데 왜 그 사명은 왜 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말렸어야지. 못하게 뭐 찢어버리던지 가져오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말린 사람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접든지 접혔다 그러잖아요. 최상목이야? 문건을 최상목? 형상 기억 최소한 좀 접었어야지 네. 종이를. 다시 붙이네요 현판을. 네, 역시 아까 저희가 연습. 미리 봤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정말 보기죠. 이미 미리 다 보기. 버려 봤어. 예. 우리 네.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제 탓인 거예요. 예. 먼저 보셨으니까. 지금 다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사들은 어떻게. 저거 붙인 걸 뛸 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다 봤는데. 이미 저희가 네. 한 1시간 50분 전에 네.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근데 두 분의 뒷모습을 찍으니까 한 분 또 세 분 열심히. 계십니다. 세 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서 열심히. 지금 팀워크로 네, 열심히 모르시는 거 계신 아니야. 우리자분들이 우리가 고생하고 찍고 계세요 있는 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꼼꼼하게 있다. 붙이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네. 저것도 너무 세게 붙이면 또 안 안 떼져요. 떨어져요. 네, 끈이 큰일 떨어지는 납니다.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살살 붙여야 되는데 너무 살살 붙이면 떼기도 떨어져. 전에 미리 때려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서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적절한 힘을 줘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게 힘을.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덕수도 지금 빼박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체포 과정에서의 방해하는 거 또 비합헌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거부터 해서 경찰이 수사하던 거부터 해가지고 국무회의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 외환 관련된 이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빌드업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바로 구속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사례를 보면서 이게 예. 굉장한 저는 참 참담함을 느끼는 게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에요. 근데 내란 공범에게 이 나라의 권한 대행을 맡겼다라는 게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탄핵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를 임명합니다. 법제처장. 내란의 한 축, 내란의 또 다른 공범을 재판소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한덕수의 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 한덕수가 진짜 공범이었고 거짓말했구나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받는 것도 크지만은 한덕수는 결국 헌법상에 부여된 부서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도 사실상 조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든지 결국에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또 다른 죄를 추가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공범,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뭐 더더욱 아마 죄가 이제 수사하다 보면 더 쏟아져 나올 텐데 저는 한덕수도 형량이 꽤 높을 걸로 봅니다. 한덕수. 네, 윤석열도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면은 한덕수는 그 다음 내지 다다음번에 위치하는 아마 형량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동안 대행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역시 내란의 연장으로 동조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 진압의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네.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반체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내란 특검이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아주 엄정하게 전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 자 계속해서 연판식을 준비하고 있는. 힘드시겠네. 더운데. 네 특검에 계속 만드시네. 좀 꼼꼼하게 끊어야 돼요. 왜냐면 역사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분 더 오셨네. 네 거의 분 이상. 바느질을 하는 심정으로 한 땀 한 땀 지금 다 붙이고 계시는 네. 겁니다. 자 이따가 현판식 저희가 네.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민중기 특검도 지금 현판식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현장도 화면 들어온 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심우정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고 오늘 또 출근길에 또 막 말을 쏟아냈어요. 어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에 형사 사법 시스템 국민 기본권과 직결돼 있다.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돼야 된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네. 자, 그러니까 신중한 논의를 안 했냐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했던 거예요. 검찰 개혁 논의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고 완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거부하고 못하게 했던 세력들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 시행령 바꿔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논의가 뭐 하루 이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까? 두 번째, 네. 국민 생활에 편의를 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봐줬습니까? 국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거 이게? 김건희 그러면 그렇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윤석열 풀어나게 누가 해줬습니까? 그게 그러네. 국민 일반 국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권력자들, 권력 가진 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그렇게 일했던 검찰이 네.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국민 편익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100년 되게요?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 열불만 나게 만들었잖아요. 국민들 화나게만 만들었고요. 아니 권력자들 앞에 무한히 그냥 충성스러운 그런 반려견처럼 행동하다가 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기들 조직 살리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성하세요. 반성. 심우정 총장 반성하시라고. 본인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다음 예. 수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 아픈 논란 본인이 가지고.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말 미안함과 죄송함과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소리.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완성이 안 되는 바람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네. 더 이상 그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진에서는 입을 다물고 지금은 있는데 다물고 있어요. 내 말 듣고 말을- 있어요. 네. 역시 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는 반성해? 그럼 반성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반성하라고. 반성 좀 하고. 반성하라고요. 예. 반성하는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의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매우 심하죠. 진짜 이게 뭐 하는 네, 짓인가? 매우 심한 저는 예. 막말로 보고요. 그 심우정 씨는 이제 예. 뭐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오늘의 발언을 들어보면 네. 끝까지 검찰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또 불법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국민을 언급합니까? 아니 국민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네. 그동안에 심우정 씨가 검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찍었는데 윤석열의 집사였습니까? 국민의 검사였습니까? 네. 윤석열의 윤석열 집사였고 집사 윤석열의 같은 하수인이었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까지도 덮어줬다라는 의심을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다 대고 국민을 언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할 만한 그런 양심이 있는지 저는 그걸 따져 묻고 싶고요. 네. 저는 심우정 씨에 대해서도 저거 지금 사표를 수리를 했는지 여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과연 사표 수리를 해서 내보내주고 변호사 등록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퇴직금도 받아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표를 수리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내보내면 이제 수사하기는 편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저는 징계위에 회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도 저는 이게 3년 동안 제한되거든요. 해임이 되면. 그러니까 저 변호사 자격도 저는 홀딩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이 변호사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심우정 씨 같은 경우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벌을 받고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제한이 되고 그 안에 처벌이 나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변호사 개업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그 받아야 될 죄가가 현직 시절에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한 거에 대한 저는 최고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대로 저는 옷도 그냥 곱게 벗게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네. 의문도 좀 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심우정 총장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총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수사 같은 것도 비아폰 통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또 뭐 심우정, 김주연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 황제 조사에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러나고 끝나고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아니 없고 더 심각한 게 윤석열을 풀어준 게 지기현이 토스를 그렇네요. 해가지고 심우정이 스파이크 때린 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소신- 핑퐁 하는데 음. 아니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토스해서 스파이크 때린 거 아니에요. 공범이죠. 지기현과 심우정이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각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의 하수인, 김건희의 집사 네. 이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곱게 내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들고 바로 저는 특검팀에서도 수사로 저는 피의자 전환을 해서 바로 수사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지기현, 심우정에 대한 그 윤석열 탈주 사건, 탈옥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뭐 딸 혐의까지 있으니까요. 전 다 수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수사의 시간이다라는 거고 이제 특검이 오늘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도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16개 혐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어떤 혐의로 이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뭐 김건희 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 조작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힌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는데 혼자만 처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처벌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문제를 다시 파헤쳐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조작 문제를 파헤치면 이종호 씨와 연관성이 정확히 드러날 거예요. 블랙펄 인버스트 그 회장 있잖아요. 3부 체크하고. 네, 그거. 근데 이게 다른 주가 조작과 연관됐을 가능성 3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고요. 임성근 사단장 관련된 것도 논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쭉 연결돼 나오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주가 조작 문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 입장에서 만약 이걸 모든 걸 퍽놓았을 경우에 김건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네. 요게 들통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발목이 잡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씩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도 연계가 돼 있고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 그다음에 임성근 로비, 그다음에 이제 백혜령 경장이지. 백혜령 경장이 폭로했던 네, 그 마약. 경찰 그 무마 수뇌부 사건. 이 건도 저는 연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다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 그 이종호 씨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 조작에서 출발을 해요 사실. 이게 사실 고구마 줄기의 원천이고 여기서부터 뽑아내기 시작하면 연결된 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체가 거대한 이 비리의 실체가 통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워낙에 이제 의혹 자체도 많을 뿐더러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 그러니까 내란을 왜 그 시점에 했는지에 대한 뭐 물음표를 찍다 보면은 결국 김건희와 만나는 게 아니냐. 또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종호 씨 등등해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윤석열이 경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 그 뒤에 또 누가 있었겠느냐. 그걸 본다면 뭐 김건희에다 만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김건희 특검에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라는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 헌법의 3대 원칙, 3대 가치를 다 짓밟은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뭡니까? 법치주의, 법치. 그다음에 시장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다 파괴한 사람입니다. 김건희가. 네네네. 근데 이게 법치주의는 뭐냐면 검찰 사유화했잖아요. 자기 남편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가 네. 검찰을 갖고 놀았잖아요. 그게 콜검 아닙니까? 검사들 불러가지고 핸드폰 뺏고 했던 그 장면. 그리고 심우정이 그 이후에도 검찰이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했던 그 장면. 자 저기 아, 좀 김건희 봐야 특검 되겠죠? 현판식 현판식. 현장이에요. 저기 또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현판 천이 고급스럽네, 천이. 현판 아직 비싼 안 천이네요. 저것도 좀 보이는데.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어, 먼저 안 좀 보여주네요. 좀 보여주세요. 살짝. 안 보여줘. 살짝만 속보. 내렸다가 속보. 다시 올리는 네. 거죠. 그렇지. 오타 여부를 속보. 우리가 검증해야 되니까. 속보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는데. 방태 기자한테 가가지고 저거 살짝 만약에 민충기라고 썼을 수도 있거든요. 민중기인지 민충기. 저희가 이거 제대로 봐줘야 먼저 돼요. 좀 그렇지 보고 않아도 싶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봐야 아니 예. 지난번에 예. 배불쇼 가가지고 김교흥 의원이잖아요. 김교흥. 근데 홍이라 그랬어요. 김교홍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렇죠. 이름을 잘못 전화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홍준표도 흥준표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전화 오셨더라고. 근데 뭐 이준석 화를 다르죠. 내신 건 이춘석 아니고. 다르죠. 아니, 아니. 노안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노안 때문에 네. 글씨를 아이고. 좀 크게 써줘야지. 네. 이게 좀 글씨를 너무 적게 썼더라고. 아니, 방송은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피곤하실 것 이 같아요.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흥이 홍으로 보이셨잖아요. 지금도 잘못 적은데 보이셨- 뭘 줄여? 더 이상. 지금도 적다고. 이 사람이 진짜.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헝그리하다, 전화 아직. 와가지고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잘못 말씀해 주셔서 네. 더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거 해프닝 보고 이제 때문에. 막그 쇼츠가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김교흥이라고. 깜짝 놀라셔서 깜짝 놀라셨군요. 놀라셨군요. 그래서 아니 웃으면 저는 좋아서 전화하셨더라고. 좋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제 말씀을 좀만 예, 이어가면, 이어가면.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3대 주의를 다 무너뜨렸는데 법치주의는 이제 검찰 사유화로 표현이 끝났고 시장주의의 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가 조작이죠. 이게 뭐 지금 삼부, 도이치모터스 또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했는지까지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장주의의 적이고 저는 그 주가 조작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하게 저는 민주주의의 적.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보는 게 명태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심각한 게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공천권을 사유화해서 검찰도 자신들의 네. 하수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명태균과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중기 특검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이 명태균 사건을 저는 최우선순위에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인사들, 현역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 많이 구속될 거거든요. 전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계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으로 보여요. 이 명태균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건진이든 통일교든 뭐든 그 뇌물 받아먹고 한 것도 심각하지만 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저는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제 세 가지를 다 파괴하고 있다. 자, 캐리 정군님 오셨네요. 네, 기독 제 팬이시죠. 교회 콘스탄틴 권력바라기 우리 교수님. 더위 조심하세요. 권력바라기. 제가요? 또 새로운 수식어를 얻으셨네요. 제가요? 신변 팬 맞아? 변호사님, 아우. 연락이 안 신변호사님 온다고 제가. 아유, 멋져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도 더위 조심하세요라고 하시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위해 슈퍼도 보내주셨네요. 한 개. 우리 1대1 K 정보님은 따뜻하신 분인데 그래도 최진봉 교수님의 팬인 게 확실하신 그럼요. 분이라서 선물을 네. 보내시는 분이에요. 예. 선물. 권력바라기라는 복라인. 또 선물을 또 그걸로 네.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못 받았는데요. 그 술은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술을 누가 보냈더라고요. 아직도 전화기로 보고 계시네.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권력바라기, 계속 보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바라기 연락이 안 울리지 네. 않는 전화벨. 울리지 않는 전화벨. 일기 때는 좀 어려울 것 캔디폰이라고 같고. 그걸 캔디폰이라고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네. 옛날에 신기분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저도 잘 몰라요. 전화가 뭐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래 같이 들고 가는 X세대입니다. 같이 들고 가는 주제 뭐라 옛날에는 캔디폰이라고 해요. 캔디 그 노래 있잖아요. 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슬프다는 뜻인가요? 아니 전화가 안 오는 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캔디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캔디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수님. 아마 1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기 아직 이 사람들이 3기가 이 사람들이 진짜 2 내지 3기. 포기하십시오. 네, 권력바라기. 아 이게 입에 딱딱 붙네요. 권력바라기 최진봉.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네. 양 특검 모습 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네. 자, 국내 이재명 최초죠. 특검. 양쪽을 그렇습니다. 동시에 양쪽을 보여드리는 거. 동시에 김건희 특검 야. 편판식을 준비하는 모습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뭐 이 어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검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뇌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 물러나고 또 이 간부들도 물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무 차관 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각종 인선이 진행되고 있고 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우려하는 있죠. 목소리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돼서 내일 기자회견하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 한 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또 치밀하게 준비한 인사겠느냐 저는 인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껏 인선을 해서 일을 해서 성과 낼 수 있게 좀 지켜봐 주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본인이 바라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는 왜 거예요? 그러세요? 아니 그런 저는 생각이 뭐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저도 솔직히 바락입니다. 얘기하세요. 네? 저는 좋아요 바락. 좋아요. 저는 우리 바라기?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 좋아요 숫자가 조금 부족해서 아. 전 좋아요 바락입니다. 네. 좋아요 많이 바라기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예. 슈퍼챗도 글쎄요 오늘따라 좀 다 저조하네요. 오늘 종라인들은 네. 다 오늘 어디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이런 또 여론도 이재명 대통령 다 이제 듣고 계실 그렇죠. 거 아닙니까? 소통해야죠. 그래서 뭐 이런 목소리 있고 이런 목소리 있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과는 종착지는 검찰 개혁, 그렇죠. 수사, 완수해야죠. 기소, 분리. 완전히 이번에는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개혁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다. 좀 믿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명씩만 얘기해 신인규 한 명이고 제가 한 아, 명이고 예, 예. 저는 아쉬운 부분을 네. 말씀.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잘 됐고 잘 잘 됐다? 하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나온 분 있죠? 이진숙. 이름이 이진숙. 이진숙이시더라고요. 이진숙 동명이. 이름이 동명이. 이진숙이에요. 아 저는 이름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이진숙. 이름이 방통위원 이진숙이야. 장호 동명이인이에요. 아,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육부 장관 네. 후보자. 이건 뭐 순서로 돼야 되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뭐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따로.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신데. 예, 예. 전 그래서 처음 뭐, 뵀어요. 이번에 뭐 처음. 충남대인가 거기 계시는 총장 분이시더라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뭐 그 얘기를 이 하셨는데, 공약을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도 뭐 들으셨겠지만 네. 지지자들이나 이제 충남대에 계신 분들이나 동문 출신들이 약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뭐 그런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의견이 네, 아마 의견입니다. 이런 우려 이런 것도 아마 네. 대통령실 그렇죠. 차원에서 네. 다 이제 검토하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경, 경청통합 수석도 아, 이제 예. 오셨으니까 네, 다 네. 들어야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듣고 있겠죠. 듣고 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도 뭐 이번 전체적인 인선 평가는 아니 잘하고 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과 네. 또 내각에 대한 인선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까지 거의 이제 얼추 다 맞춰진 상황인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인사를 잘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인선은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인선됐는데 그냥 뭐 비판하고 하는 건 저는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일단은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정책들을 네.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유독 눈에 좀 들어왔던 인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예. 이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너무 중요한데 검찰 개혁의 한 축을 맡는 법무부. 그 법무부의 차관이 이진수 차관인데 이진수 차관. 이분이 심우정체제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어느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안 된다. 전 이런 인식은 아닌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문제되는 지점이 많이 아까 보였어요. 고구마 답변도 있고 그다음에 명품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하는 생각도 소위 좀 말하는 들고. 고구마 답변이라는 것은 네. 그 앉아 있는 인사들 중에 유일하게 본인만이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인데 아하. 거의 옆에 앉아 있는 뭐 최재해 원장이나 뭐 전임 정부들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천대엽 같은 모습. 처장은 네. 뭐 그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이고요. 네.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그분들과 거의 대동소이해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이건 제 느낌입니다. 뭐 법제처장하고도 네,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 시대 정신이고 네. 지금 검찰의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보여줘도 국민들이 안심할까 말까인데 너무 그 심우정의 복사부 천역기 판 비스무리해 보여가지고 느낌이. 저는 좀 그 부분은 매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제 귀를 의심한 게 네. 아니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대해 가지고 예. 법과 원칙을 잘 적용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지금 특검 왜 합니까? 제가 알기로 특검에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명품백 수수 사건 이채양명주의 명 아닙니까? 네. 이거 이채양명주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채양명주. 이걸 그동안의 총선 때부터 우리가 몇 년을 외쳐왔는데 그러면 저는 왜 명을 넣었을까요? 이채양명주의 명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해서 이걸 심각한- 뇌물 혐의까지 열어놓고 수사 안 한 부분, 청탁금지법으로 축소 수사하고 결국에는 봐준 부분, 네. 이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중기 특검 오늘 현판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잘했다? 이거 네. 완벽한 검찰 논리죠. 그래요. 그런 부분 정말 이거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는 건 이진수 사실이고. 차관이 네. 아마 어제 돌아가서 아마 이 여론을 안 보면 문제고요. 봤다면 이렇게 여론이 따끔하구나. 전 이걸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의 차관 자리 고위직에 있는 최고위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장관 다음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뭐 방송 저희가 보여드렸던 중계했던 모습도 좀 아니 어제 보여드리고 이진수 있는데 차관의 답변이 거의 언론에서는 그 유튜브 상이나 이쪽 그 여론 지형에서는 제일 뜨겁고 질타를 맞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질타도 뭐 어제 장경태 의원이 막 한숨 쉬고 이런 장면도 다 나왔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 이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그 발언은 네. 정말 철회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오늘 민중기 특검의 탄생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아하. 아니, 제대로 된 사건이고 검찰이 잘했는데 그러면 저는 왜 그동안에 네. 이채양명주 왜 우리 국민들은 외쳤고 왜 응원봉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라면 이건 매우 곤란하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에 이 비판 여론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경청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우려 뭐 차관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관도 정성호 장관 후보자 법무장관이 되고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개혁으로 가고 있고 또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두 사람도 추석에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 그러니까 힘 있게 법안으로 검찰 개혁을 해 나가고 그걸 정부와 함께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개혁 의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거고 만약에 뭐 차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이 봉욱 뭐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뭐 말을 안 들어 잘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 참모예요. 참모 대통령이 참모가 막 저러고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바로 나가. 이거 뭐야? 뭐 이런 인사 상황에서 교체라든지 바로 교체하고 참모는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 뭐 민정수석 이런 자리들 바꿔낼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보고 그 길이 아닌 또 새로운 길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한테 좀 죄송한 면은 제가 이분의 장점을 잘 몰라요. 그냥 어제 나온 발언만 보고 저는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니까 좀 제가 너무 박한 평가만 드려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검찰에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 우리들이 수사한 건 다 오라. 근데 법원 가면 무죄 나오고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한 사람은 바보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를 통해서도 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케이스 윤석열이 수사했던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참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이 명품백 관련돼서 지금 특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모를 일은 없죠. 그럼 알고 있다면 그동안 검찰이 어떤 수사들을 잘못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화가 나 있는지를 알아야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대안을 찾고 실행을 하는 건데
아니 이분은 문제 의식조차도 안 보이니까 제가 답답한 거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진수 차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의식은 좀 갖고 있어라. 네. 문제 의식조차 어제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오늘의 저 민중기 특검을 거의 그러면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 이건 매우 곤란하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런 우려 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을 향한 그 의지 그 지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계속 내가 나는 검찰 뭐 편인데 백제라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하면 안 되죠. 안 그러면은 되는데 뭐 안 되죠. 아마 이재명 백제하죠, 대통령의 그러면. 이런 여론 어제 이제 이 발언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보셨을 거예요. 보고 판단하고 계실 거고 차관 뭐 참모들 뭐 장관도 사실은 뭐 지명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은 다 보고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 잘 못한다면 바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저하거나 그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좀 믿고 그렇죠. 가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사권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네. 권한을 갖고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자 안젤리아님이 오마이뉴스 이번 달에도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라고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뭐 특정인은 지칭 안 해서 오마이뉴스라고 하셔가지고 네, 박정호 기자가 1점 얻어서 1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 괄호 열고 신인규라고 안 돼 있나요? 아니에요. 안 돼 있습니다. 있군요. 안 돼 있고요. 네,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지검장이 됐어요. 동부지검장이 되면서 잘 발탁된 인사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인사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도 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검장 승진을 또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검찰 개혁 지금 전문위원 참여하고 국정회의도 있는데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인숙님이 믿고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걱정 댓글도 있는데 믿고 응원합니다. 이 최인숙님의 댓글이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그래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면서 이제 원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뭘 어떻게 봐요? 원톱 송원석. 원톱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뭘 바꾸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요 네. 바꾸는 거 일도 없고요 그냥 이 체제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윤석열 체제 제2 2탄이에요 2탄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2탄이다. 아니 왜냐하면 거기 지금 비대위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친윤 그룹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 탄핵에도 반대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대선을 지고 나서 무슨 변화된 모습이나 개혁적 모습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네. 도리어 계속 이재명 정부 발목 잡고 총리 뭐 지금 인사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도 가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배추를 쌓아놓고 막. 아니 그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김장 시즌인 줄 알았어요. 두부도는 나 산 거예요? 김장 아니, 시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대위는 그야말로 그냥 제가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표로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고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비대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혁형 인사가 그렇네요. 되겠냐고 지금 관리는 뭔 관리를 해요. 저런 정도 친윤 관리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을 보면 친윤이 뒤로 물러서고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갈이 하고 기득권 관리죠. 기득권 그러니까. 관리. 개혁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종말인데 보수의 종말인데 저는 종라인인데 보수의 개혁을 하나 체크하는 종라인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저는 종말 라인입니다. 종라인. 아니 정말을 해야 되겠지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 어. 나는 이제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전 좋네요. 10시에 해야죠. 참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가 지금 이 가 특검 있죠. 사무실 가 데 있는데. 가서 지금 나갈 카메라가 없는데. 아니 제 얼굴 빼주시고 내란 특검이라도 하나 더 비춰주세요. 내란 예, 특검. 제 얼굴 빼고. 내란 특검 카메라가 없는데. 없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해야 교수님이 돼? 좀 다녀오시면 안 돼요? 내가 카메라 들고 저라도 좀 갔다 올까요 내란 특검? 한번 휴대폰으로 두 분이 한번 직접 출동해 그 주세요.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한번. 아 어떻게 해야 10시 아쉽네. 이제 16분 남았는데. 되나? 한독수 봐야 되는데. 자,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음. 국민의 모습을 보면 내란 정당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또 친윤이 그대로예요. 원내대표 와 있어. 똑같아.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 당연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안 벌어지고 되고 있다. 일도 변화가 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셨어요? 이제 삼특검의 효능감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덕수 소환이라는 속보가 나갔고,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송원석 원톱 체제라고 하는데 뭐 말이 원톱 체제지 사실상 친윤 그룹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77.5%로 이제 추인이 전국에서 됐는데 네.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톱 체제에서 이제 비대위를 꾸리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룰을 만져요.
그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네.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송원석을 원톱으로 앉혀준 사람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 송원석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친윤그룹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이제 대표를 낼 건데 그럼 그 당 대표가 뭐 하겠습니까? 요 3특검 체제 하에서 네.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특검의 수사 칼날을 전방에서 막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방패막이용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지금 이 특검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본인들이? 못 막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괴멸로 가고 민심과는 영원한 이별 단계에 이제 돌입했다. 영원한 이별. 보수의 완전 종말. 제가 속편 쓸게요. 아, 예. 보수의 완전 종말입니다. 완전 이거는 완전 종말로? 종말. 기대됩니다. 지금 제 보수의 종말 속편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명태균 이후에 언제 나오냐.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조만간 한번 그럼 뭐 이준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챕터도 있나요 거기? 한 절반 되죠. 절반. 7불사부터 제가 한번 쫙 한번 훑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미래가 비대위라는 게 이제 비상하게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인데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온 것 자체가 그냥 비상한 느낌이 안 든다. 그 비대위가 아니라 비강위라고 바꿔야죠. 비강위? 비상강화위원회. 비상 상황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더 비상을 만드는 비강위로 바꿉니다. 비강위로 바꾸고 있다. 비상강화. 자 그리고 옆에 좀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분이 좀 있어요. 네. 국회 로텐도홀에서 열심히 숙식농성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뭘 어떻게 봐? 왜 하는 거예요 저거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박감도 없고 네. 저거들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될 의미도 전혀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무슨 절박감이냐 저게. 약간 호캉스 온 것 같아요. 호캉스. 오죽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네. 두루킹 특검 때문에 막 네. 저 본인이 했었죠 그때 단식 투쟁하고. 그분도 이거 너무한다. 저 나경원. 앵그리 성태 화가 많이 났어요. 예. 김밥 사다 먹고 뭐 네. 커피 마시고 오토김밥. 사진 그 찍고, 텐트 옆에서 네. 텐트 쳐놨더라고. 그 텐트. 사진 찍고 네. 돈 올리고. 김밥 참 비싸서 아, 좀 그래요? 사 먹기가 좀 어려운. 전 딱 김밥. 한 번 먹어봤어요. 딱 한 번. 오, 난안 자주 못 먹는 먹어봤어. 김밥. 좀 사주세요. 뭐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돈 많이 어디 버시죠. 있어요? 무슨 소리? 그게 약간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김밥. 오토김밥 회식을 한번. 그러니까 김밥 회식. 저희도 텐트 안에서 한번 먹어보죠. 텐트 안에서. 그리고 무슨 뭐 주말에 왜 에어컨 안 틀어주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럼 주말에 그 전체 국회를 돌려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예산으로?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일이 뭔데? 주말에 앉아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 무슨 국가를 위한 일이에요, 정부를 위한 일이에요, 아니면 뭐 국민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 뭐 잘났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 뭐 친한계도 마찬가지고 뭐 친윤계에서는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당 내부에서도 이거 저건 농성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농성이죠. 부끄러운 그리고 농성.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저분이 상습 출마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난가 안 하겠습니까? 나인가 줄여서 난가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텐트에서 의원들 불러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뭐 토크쇼 형태로 라방을 많이 하던데 저건 이제 전당대회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 사전 몸풀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나올 네. 때는 드럼통에 들어가고 예. 이번에는 텐트에 들어가고. 텐트에 들어가고. 이도경님이 예. 최진봉 교수님 김밥 사드릴게요. 아이고 따뜻하신 분이네. 아까 이도경님 저한테도 응원 이도경님, 주셨는데 맞아요. 신인규님이라고 저에게 특정해 주셨습니다. 바른 아유, 세상님도 감사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종라인이 말씀하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경님, 방송 신인규님들 말미에. 감사합니다. 슈퍼챗이 또 쏟아지고 우리 있네요. 바른 세상님도 저에게 슈퍼챗 주셨어요. 바른 세상. 뭔 소리야? 야, 이미희님도 앞에 저에게 이미희 주셨고요. 야. 4대 1대 1입니다. 4대 1. 신인규 변호사 앞에 내 이름이 앞에 있거든.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제 이름만 보여가지고 앞에 있네요. 자, 물망초님이 파우르 재판이 받으라고 했는데 이거 재판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한동훈 전 이거 어떻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뭐 공소권 취소 거래 의혹까지 낸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부정과 비리 집단 아니에요 사실상. 자기들끼리 공소권 취소 거래나 재판은 하고 언제 하는 거예요? 동공 흔들리고 5년 됐어 5년. 이럴 수가 5년.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변호사님 이럴 수가 법조인이시니까 이럴 수 없죠.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심우정이부터 이거 지금 다 싹 다 한번 정리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심우정 뭐 퇴임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나라의 기강을 망가뜨린 이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반국가 반헌법 세력, 네. 거기에 국민의힘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종말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모습 네. 텐트를 노텐도홀에서 텐트 치고 이 농성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김밥 먹는 모습을 봐야 되는 이런 너무 화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로텐도홀에서 텐트를 왜 치냐고요. 그냥 스티로폼 깔고 거기서 침낭 입고 하지.
아니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농성들을. 맞아요, 많이 누가 했어요. 텐트를 쳐요? 비 오는 그런 것도 사람 없지. 아닌데 왜 아무도. 텐트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스티로폴 켜고 다 거기서 침낭 덮고 잤다니까요.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로텐도울에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저런 게 했었는데. 특혜 의식이에요. 나경원 의원 어느 특혜 누가 의식. 거기서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항의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성하면서. 그 의원회가 가 있지 그러면 더우면은. 바캉스다 막 이런 비판하니까 주말에는 에어컨 안 나와요 더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참 텐트까지 보게 될 줄이야. 아, 자기 참. 남편이 판사라고 그러는가? 판사예요. 현직 판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뭐야 지금? 저를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한심하죠. 한심해. 농성도 정말 숙식농사의 말까지 신조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김종혁 최고라고 이제 친한계, 네, 친한계 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전 최고. 이분이 저보다 더 세게 비판했거든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에 네. 대해서. 그랬더니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해당행위했다고. 아 뭐 자기 비판만 하면 해당행위예요. 저는 해당행위 자기가 해도 당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그 당이 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해로우니까 해당행위를 해도 돼요. 저는 아주 해로운 당이에요. 해로운 아니, 당이다. 네, 저 해당행위래요. 그게. 현판에 가려놓은 게 약간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거 아, 제가 예, 쳐야 예. 된다고 아까 테이프 열심히 붙였는데 저게 아슬아슬하게 더 세게 붙였어야 되는데 아, 흘러내리고 저러다가 있어, 지금. 10시 전에 떨어지겠어. 시스루 현판이야. 시스루 현판. 저런 떨어지면 보인다고. 어떻게 해요? 저거 잘 슬슬- 붙여야 돼요. 떨어지면 아. 어떡하냐고 빨리 불러야 돼. 붙어야 돼. 연락드리세요. 빨리. 테이핑을 저거 한번더 아까 해야 되는데. 붙이신 분한테 연락드리라고. 우리 저거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분한테 좀 큰일 났네. 말씀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손으로 이렇게 딱딱 어떡하지? 쳐가지고. 아 지금 다시 오신다. 한 번 더 저분이에요? 붙여주셔야 기자 되는데. 기자들 기자님. 저기- 아, 저거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 완전 네. 이상해지잖아요. 민아님이 봉 교수님 시원한 한잔 하세요. 아, 방금 아유, 잘 감사합니다.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아유, 봉라인의 감사드립니다. 승리입니다. 야, 이거는 봉라인의 네. 승리. 빨간색이 감사드리고요. 봉의 시대. 예. 봉라인. 고맙습니다. 민아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오늘도 이런- 슈퍼챗 릴레이로. 릴레이 오늘 사진 보세요. 딱 시원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딱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예. 네. 이재명 대단하지 대통령의 않습니까? 모습 예. 이렇게도 저게 조그맣게 보니까 또 귀엽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환. 왜 또 네, 민아님, 이재명 고맙습니다. 대통령 얼굴 보니까 예. 또 유교남 생각나? 박정우 기자. 아 그때 차에 타려가셨잖아요. 유교남, 그때 예. 용망남. 뭐 하는 용망남. 거예요, 진짜? 옆에 앉아 있는데 사진을 김태선이 앉아 있는데 예. 거기 타려고. 진짜. 사진을 같이 이제 찍은 거를 예. 제 친구가 네. 사진 인화하는 그 이제 어, 업체에 있는 일하고 거기서 인쇄해 줬어요. 오. 인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 기념으로. 액자를. 주더라고. 어우 너무 너무 잘 좋죠. 봤다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집에 가보러. 근데 박정호 기자님은 제일 예. 잘하신 일이 예. 그날 차에 안 탄 거. 그날 차에 탔으면요. 저 우리 박정호 에코님 저 존경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차에 탔으면 그 욕망 예, 너무 욕망. 제어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말 아 이것도 사진 이 유교의 모습 이거 이거 청학동에 유교, 보내야 돼. 유교. 청학동에. 손을 보라고요. 손. 저 저기 각도.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니, 손 포인트. 항상 그래요. 뭘 항상 그래요? 나랑 갈 때는 팔자로 이렇게 이러고 다니더구만. 뒷짐지고 이렇게 막 이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어. 좀 근데 저 예의를 각도는 차리는 어떻게 모습. 연습하신 건가요? 아직 아니 왜냐하면 저게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다시 안전벨트처럼 몇 번을 이렇게 유교 포즈로 하시던데. 네. 아 인상 깊었습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네.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저한테도 뭐 긴히 한 말씀이 있는데 어.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예. 웃깁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방송 이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있네, 왜냐면 있네. 이거 이것 교수님이 보세요. 예. 뭐 정말 배 아파할 수가 있거든요. 뭘 배 아파요? 119 제 불러야 될 별명을 수도 모르세요? 있습니다. 배가 제 아프셔가지고. 별명을 별명이 뭐죠? 얘기할 수 없어. 내 입으로 여기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서.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특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은 세로로 현판이 한쪽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은 저쪽은 이제 한쪽은 실내고 네. 한쪽은 실외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 쪽은 빨리 현판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흘러내리기 떨어져.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될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불안해 저분이 죽겠네. 진행하러 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아, 아니면 진행이 그 좀- 현장 그 현장을 기자일 수도 있어요. 기자? 그, 예, 아, 그 리포트를 하는 모르겠어요. 기자분일 수도 안내 있고. 방송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란 특검 쪽에서 또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네. 소환을 한다. 소환했다라는 거죠. 내란 특검에서 네, 내란 특검에서 이제 바쁘게 움직이네요. 안덕근 장관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방송국은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회자, 옆에 사회자.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 밑에 마이크들이 쭉 놓여 있죠. 현판식을 진행하기 진행하시는 위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듣기 위해서 아마 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분주한 네, 모습.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란 종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향해서 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특검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갈 오늘부터. 길이 멀어요. 인제 네. 내가 가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진석 이하 싹 다 불러야 되고 안보실, 김태효 다 불러야 되고 네. 이 부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국민의힘 인사 추경호도 불러야 되고 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내란 특검. 그러니까요. 내란 특검에서 바쁘게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 어떻게 보면은 국무회의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죠.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에 이제 외환 관련된 안보실 혐의를 다 불러야죠. 넣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 하나씩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최상목도 불러야 됩니다. 최상목. 최상목도, 빨리. 최상목. 이상민도 불러야 되고 이왕규. 부를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를 지금. 사람이 많네요. 이상민 장관은 시력 테스트 좀 보잖아요. 시력 테스트. 저 멀리 있는 왼쪽 탁자에 있는 눈부터 가리고 이렇게. 600만 불의 사나이. 아,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 한번 네. 보면서 네. 그것도 조사 좀 해봐야 되고. 탁자 위에 있는 거 읽을 수 김건희 있는지. 특검은 김건희 이제 네. 발치수가 발치수. 건진법사 그 건진법사가 관봉도 있고요. 저쪽 관봉도. 예. 예. 그 신발 교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누구 신발이냐 너무 궁금한 거 그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 언제 소환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명태균도 빨리 불러야 되거든요.